안녕하세요. 단테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상 워크숍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21살 때, 아마 21살 때였을 거예요. 그때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모임에서 이 워크숍을 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워크숍이거든요. 어쩌면 이게 저를 명상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김 누구고 몇 살이고 뭐 성별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어디에 살고 있고 뭐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뭐 친구는 누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여러분일까요? 자, 제가 가상의 인물에 대한 한번 프로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김희철 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자, 김희철 씨가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고요. 남성입니다. 40세의 직장인이고요. 키는 174cm입니다. 체중은 한 65kg라고 하죠. 취미 낚시, 싫어하는 사람은 부장님. 트라우마는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김영철이라는 분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뭐 둘째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는 소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성격은 MBTI는 ISTP라고 합시다. 그리고 회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음식은 회라고 합시다. 이 사람의 꿈은 3년 안에 서울의 넓은 평대에 자기가 원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정도 그 사람의 장래 희망과 어떤 속에 있는 트라우마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할 겁니다. 그죠? 제가 만들어 본 가상의 인물이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그림이 그려주시죠? ISTP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성격이 되게 급하고 하지만 굉장히 내향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친다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 뭐 170 한 4에 좀 마른 좀 체형이고 김영철 씨의 이제 둘째 아들이라서 약간의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치고 뭐 직장인이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뭐 한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이 정도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희철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희철이 정말 맞을까요? 저는 혹은 여러분은 나는 누구야 라고 지금 하시는 생각들, 여기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 과연 그게 맞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제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김희철 씨는 남성입니다. 그죠? 남성이에요. 그런데 문득 42세가 된 어느 날 김희철 씨가 사실 나는 줄곧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해 왔어. 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살겠어. 라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상에 1이 아닌 2의 숫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이제 영혼은 원래 여성이었고 몸도 또 주민등록상의 번호도 여성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성이 된 김희철 씨는 더 이상 김희철 씨가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남성으로 몸이 변한다면 저는 제가 아닐까요? 나는 나를 나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나입니다. 김희철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김희숙 씨가 된다고 해도 이분은 이분이겠죠. 성별이 바뀌어도 이분은 이분입니다. 성별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낚시가 취미였던 이 사람이 등산으로 취미가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희철은 더 이상 김희철이 아닌가요? 아니죠. 취미가 바뀌어도 김희철은 김희철입니다. 김영철 씨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입양됐어요. 김희철 씨의 진짜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가 아닐까요? 아니죠. 친아버지가 누구건 간에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부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장님과 굉장히 화해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부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가 아닐까요? 아니죠. 부장님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 맞습니다.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던 김희철 씨가 굉장히 유능한 심리 상담가를 만나서 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내 트라우마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가 아닐까요? 아니죠. 트라우마가 사라진 김희철 씨. 김희철은 그대로 김희철입니다. 자, 직업을 바꿨어요. 직장인이 아니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죠. 직업이 먹은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40세의 김희철 씨가 70세가 되면 김희철은 김희철이 아닌가요? 아니죠. 나이도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죠. 이 사람이 호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김희철 씨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희철은 김희철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름이 뭐 존슨으로 바뀐다고 한들, 국적이 바뀐다고 한들 김희철 씨는 김희철 씨 맞습니다. 친구 소지훈과 어느 날 절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친구가 누구건 간에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내향형인 게 너무 싫어서 성격을 확 바꿨어요. 엄청난 노력 끝에 외향형으로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혹은 뇌수술을 해서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죠. 성격이 바뀌어도 김희철은 김희철입니다. 식성이 바뀌어도 김희철은 김희철이겠죠. 꿈이 바뀌어도 김희철은 김희철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김희철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키가 줄어도 혹은 키가 커져도 마찬가지겠죠. 자, 김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게 바뀌어도 김희철은 김희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간관계가 바뀌어도 나는 나겠죠. 나의 기호나 선호나 취미나 가치관이 바뀌어도 나는 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이나 욕망이 바뀌어도 나는 나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눈을 떴더니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어떤 남자 혹은 모르는 여자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아닌가요? 아니죠. 육체가 바뀌어도 우리는 나를 나라고 인지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신체, 가치관, 취향, 가족관계, 직업, 이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우리는 나를 나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로 뭘까요? 적어도 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육체라는 것에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가족관계, 뭐 인간관계, 취향, 성격, 뭐 꿈, 모든 게 들어가죠.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면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있나? 몸도 내가 아니고, 가치관도 내가 아니고, 인간관계도 내가 아니면,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마저도 바뀌어도 내가 여전히 나이라면, 나는 그럼 진짜로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나인지 여러분. 이제 뭐가 남을까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남을까요?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바로 의식이에요, 여러분. 의식.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 탁 눈을 떴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네? 하지만 나라는 인식이 있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유체 이탈을 해서 갑자기 하늘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 몸이 없어요. 내 몸이 없어. 육신이 없어.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나 지금 몸이 없네? 나 지금 하늘에 떠 있네? 내 유체 이탈 상태인가 봐. 혹은 나 영혼 상태인가 봐. 하는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식인 걸까요? 의식이 나인 걸까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들이 밤마다 내가 잠을 잘 때 몸이 거기 있다는 걸 다 보고 있죠. 내가 잠을 잘 때 내 의식은 꿈을 꾸고 있죠. 꿈속에 꿈을 꾸는 나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꿈을 꾸지 않는 정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마지막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의식조차 없을 때 나라는 의식도 없이 정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식마저 사라진 그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의식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시 나라는 의식이 돌아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의식이 나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끈인 의식이 있는 채로도 존재하고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채로도 존재하는, 자, 여기서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말로 해야 되니까 해볼게요. 나라는 의식이 없이도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있음으로도 존재하고 그것이 육체나 의식이건 뭐건 간에 없음으로도, 육체가 없어도 의식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가 없어도 존재하고 나라는 의식조차 없어도 사실은 존재하는 그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에 속한 존재일까요?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의식이 없을 때마저도 없음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절대로 시공간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로 누구인가? 나는 진짜로 무엇인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워보세요. 이게 바뀌면, 이게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닌가? 나라고 하는 의식,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 그러나 그 의식이 없어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있음으로도 존재하고 없음으로도 존재하는, 시공간에 매여 있지 않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우주를 넘어서 있는 존재.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존재. 유한성에 갇혀 있지 않은 무한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우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워크숍을 했을 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런 놀라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참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할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차차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한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또 만나요.